뇌졸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정확한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뭐 뇌출혈이다, 뇌경색이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종류를 같이 이야기되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뇌졸중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또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서 신경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뇌출혈을 구분하면 단순하게 이제 고혈압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겠고요. 또 혈관 기형 중에서 뇌동맥류 같은 혈관 기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또 있겠습니다.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둘 다 위험한 증상이긴 하지만 어떤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한다든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쓸 수 없다면 뇌졸중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4.5시간 이내라면 이제 TPA라고 하는 혈전 용해제를 이제 주사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이 좋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미 혈관을 터져서 혈액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혈액을 단순히 약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시 터지는 것을 막고자 혈압을 조절하고 또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돼서 정해진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급한 병인가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지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골든타임,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에서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장애 발생률은 1위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심장질환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뇌졸중은 골든타임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또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50대 이전까지는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사망률이 1.2% 정도인데 반해서 60대에서는 5%, 70대 이상으로 가면은 7%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 뇌졸중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아직까지도 30%나 되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4시간 이내에 평균적으로 3-4시간 이내에는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사망률도 줄일 수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후유증,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무섭잖아요, 뇌졸중.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서 좁아지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가장 큰 이유겠고요. 또한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몸을 이동하다가 그게 뇌혈관을 막게 돼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뇌출혈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더 중요한데요. 고령과 가족력,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도 흡연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뇌졸중의 후유증이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후유증이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다리 마비하고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시야장애라든지 인지장애 혹은 이제 성격 변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인가요? 이제 뇌가 이제 부위에 따라서 각자 이제 기능이 제각각 다르게 되는데 흔히 이제 축두엽 쪽은 이제 우리가 언어 장애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또 후두엽 쪽은 이제 시야 장애가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위고 특히 이제 전두엽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리고 앞쪽 뇌를 주로 이제 손상받거나 뇌졸중으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격 변화도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혹시 쉽게 평상시에 나오는 증상과 비슷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이제 전조 증상들인 건 맞는데요. 네.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을 이제 찾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이제 수분에서 혹은 이제 수시간 내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기도 합니까? 사라지게 되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를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미니 뇌졸중이 생겼던 사람의 3분의 1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5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었더라면 그게 그 이후에 잠시 사라졌어도 꼭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병원에. 그렇죠. 네. 전조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1년 내에도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환자 스스로 느끼고 이거 정말 이상하다, 뇌졸중인 것 같다 의심해서 병원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으신 환자 케이스랄지 아니면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랄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사례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62세 여자 환자인데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지만 건강하셨던 환자인데 주방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왼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이제 가시게 됐던 환자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 검사를 해서 뇌혈관 막힌 게 확인이 됐고 또 다행히 골든타임 이내여서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고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환자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59세 남자 환자인데 그 수년 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과 이제 고혈압 얘기를 들었지만은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예. 바로 깨어나셔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을 이제 팔다리를 쓸 수 없고 말이 어눌해져서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찾으셨지만은 이미 뇌경색에 의해서 뇌 손상이 발생해서 이제 막힌 혈관은 뚫었지만은 이제 심각한 장애가 남았던 환자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몇 가지 응급처치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처 방법? 가장 먼저 이제 할 일은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조 증상이 좀 의심될 때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고 또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 좀 눕히시는 게 좋겠고요. 또 호흡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조이는 넥타이라든지 벨트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구토를 했다든지 혹은 틀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이물질과 틀니를 제거해서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최대한 이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좀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을 바늘로 딴다든지 예. 우황청심환 이제 같은 거를 이제 약물을 억지로 먹이면 사례가 걸려서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요. 뇌졸중의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검사가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빠른 시간에 검사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뇌출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겠고요. 또 급성 뇌경색인 경우에는 CT로는 좀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MRI를 또 시행을 하겠고요. 이제 뇌경색의 혈관이 막힌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뇌졸중으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뇌졸중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4.5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한다든지 혈관 내 시술을 또 들어가야지
뇌세포의 개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이 다시 그 뚫릴 확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 치료로 실패했거나 혹은 시간이 좀 경과해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관으로 직접 이제 치료를 하는 혈관 내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혈관 내 시술은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 쪽에 대퇴동맥이 있는데요. 그 네. 대퇴동맥으로 굵은 이제 카테터 도관을 집어넣어서 뇌혈관을 막은 혈전을 빼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스텐트라고 하는 기구를 넣어서 혈관을 또 넓혀주기도 하겠습니다. 네. 또 뇌출혈의 경우에는 그 혈압 조절을 해서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개도술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혈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그 뇌동맥류가 터진 경우에도 코일로 이제 막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가 많이 뇌압이 올라가서 붓게 되는 네, 거죠. 붓게 되면 이미 손상받은 뇌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도 추가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시행하는 수술이 이제 두개골 제거술이라 그래서 감압을 목적으로 머리뼈를 잠시 떼어내는 수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